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남들보다 환급을 100만원 이상 더 받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을 너무 어렵지 않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잡아보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쳐서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900만원을 딱 채워두면 총급여 구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대략 118만 8천원에서 148만 5천원까지 직접 깎이면서 환급액이 그만큼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마법처럼 공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낼 세금이 충분히 있어야 온전히 다 적용되고 또 연금계좌라는 미래로 미루는 통장에 돈을 넣는 선택이기 때문에 생활자금, 비상금, 그리고 투자 성향까지 같이 맞춰야 진짜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흐름을 알고 나면 환급액 100만원 차이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숫자로 다가오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조용히 쌓는 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투자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분위기가 참 묘하죠. 누구는 이번에 10만원 더 받았다 하고 누구는 난 100만원 넘게 돌려받는다 하면서 서로 액수로 비교가 되는데 사실 환급은 복권 당첨처럼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세법상 깎아주는 항목을 얼마나 챙겼는지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말은 나라가 돈을 더 줬다라기보다는 원래 덜 냈어야 할 세금을 미리 많이 냈던 걸 돌려받았다에 가깝고 그 덜 냈어야 할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세액공제 같은 항목들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내 과세표준을 줄여서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느낌이라면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훨씬 큽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연말정산에서 효과가 크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액공제라는 건 계산 과정이 복잡해 보여도 결과만 보면 내 세금에서 이만큼을 직접 깎아줬다가 되니까 환급으로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조합으로 왜 환급이 100만원 이상 달라질 수 있느냐를 숫자로 연결해 볼게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열을 합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가 9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딱 900만원을 채우는 순간부터는 추가로 넣어도 그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는 더 이상 반영이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90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깎아줄 수 있는 세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갈립니다. 애초에 한도를 끝까지 채웠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멈췄느냐 아주 단순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숫자로는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제 공제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세액공제율이 16.5%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고 그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13.2%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꽉 채웠을 때 900만원에 16.5%를 곱하면 148만 5천원이 되고 13.2%를 곱하면 118만 8천원이 됩니다. 이 숫자가 바로 추가로 줄어드는 세금, 다시 말해 연말정산 결과에서 환급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원을 채우면 단지 이 항목 하나만으로도 환급이 100만원을 넘길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 산출세액이 충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80만원밖에 없는데 세액공제 효과가 118만원이라고 해서 118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깎을 세금 자체가 부족하면 공제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900만원 넣었는데 환급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건 대개 납입이 틀려서가 아니라 본인의 세금 구조가 이미 낮거나 다른 공제들이 이미 많아서 남아있는 산출세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달 원천 징수로 세금을 꽤 내고 있고 연말정산에서 특별한 큰 변수 없이 정리되는 분이라면 이 세액공제 효과가 환급으로 거의 그대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그냥 900만원 무조건 채우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번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한 해의 결산이고 연금저축과 IRP는 10년, 20년을 끌고 가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환급 100만원이 당장 기분 좋다고 해서 생활비가 빠듯한데도 무리해서 넣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져요. 카드값이 돌고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연금계좌는 쉽게 꺼내 쓰기 어렵고 중도해지나 인출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토해내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세금 혜택은 보너스고 기본은 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먼저 깔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도 오르락 내리락하고 물가도 체감이 큰 시기에는 세금 몇십만 원을 더 아끼려다가 생활이 삐걱거리는 순간이 더 손해일 수 있으니 될 만큼만 대신 꾸준히라는 감각을 꼭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운영할 때 한 해 한도만 보고 달리는 느낌보다는 내 월급 흐름 속에서 꾸준히 자동으로 쌓이게 만드는 쪽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은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게 만들어 두고 IRP는 연말에 소득과 지출을 정리한 다음 남는 범위에서 채우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연말에 갑자기 900만 원을 맞추느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시장이 흔들릴 때도 나는 어차피 이 계좌를 오래 가져갈 거니까라는 마음으로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를 직접 운용하시는 분이라면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도 황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안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계좌가 출렁이고 결국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장기 계좌를 단기로 다루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제 IRP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변동성이 큰 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을 같이 두고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계좌를 오래 끌고 가는 감각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어떤 분은 지수형 상품을 중심으로 가져가고 어떤 분은 채권 비중을 높이고 어떤 분은 배당 흐름을 선호하실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계좌 성격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연금 계좌는 장기 계좌라서 1년의 환급보다 훨씬 큰 시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 환급 100만 원을 노리실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처럼 딱 맞춰 넣었는데도 왜 나는 체감이 덜하지라고 느끼는 경우에 실제로는 원천 징수에서 이미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다른 항목이 변하면서 전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중에 이직을 했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달라졌거나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큰 항목이 한 해에 몰렸거나 반대로 작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급이라는 결과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재료는 각자 다르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 재료 중에서도 효과가 크고 예측이 쉬운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남들보다 100만 원 이상 더 환급받는 분들은 대단한 비밀을 숨기기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를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16.5%냐 13.2%냐를 알고 그리고 산출세액이 충분한 구조에서 그 한도를 꾸준히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자면 환급을 한번 크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년 같은 루틴으로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한 해의 환급은 이벤트지만 매년의 루틴은 자산이 되고 그 루틴이 결국 노후 자산의 밑바탕이 되니까요. 환급이 크면 기분이 좋고 그 기분이 다시 저축과 투자를 이어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데 그 동력이 불안으로 바뀌지 않도록 내 현금 흐름과 계좌 성격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조용히 쌓이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